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쩌니쌤이에요. 자, 오늘은 삼각형의 외심에 대해서 배울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 외심 배우기 전에 뒤에 사실 보면 내심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외심하고 내심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외워두지 않으시면 나중에 헷갈리고 문제도 결국에 틀려요. 그러니까 꼭 외심 복습하고 완벽하게 외우고 내심 복습하고 또 완벽하게 외워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삼각형의 외심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요거 첫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하나의 원 위에 있을 때,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삼각형의 세 꼭지점, 이렇게 A, B, C가 한 원 위에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 빨강색 원.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빨강색 원을 삼각형에 뭐 한다라고? 외접한다라고 부르면, 그러니까 밖에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외접한다라고 부르면, 그러니까 외접하기 때문에 이 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것이고요? 외접원이라고 부를 것이고, 이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할 것이다 라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개념은 끝났어요. 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살펴본다면 이렇게 삼각형 ABC 세 꼭지점이 한 원 위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원을 외접원이라고 부를 것이며 이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거죠. 너무나 쉽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요 두 번째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잠깐만 이렇게 우리가 원을 한번 지워볼까요, 이렇게? 선생님 원을 왜 지우죠? 가만히 있는 원을 왜 지우시냐고요? 막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건데 일단 지울게요. 근데 살짝만 지워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자, 이 원이 이 빨간색 여러분. 원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 빨강색 원, 외접원이 없어도 이 삼각형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외심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게 바로 2번입니다. 어떻게? 삼각형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외접원이 없어서 삼각형만 있어도 우리는 외심을 어딘지 찾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찾는 방법이 바로 뭐다? 삼각형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에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요 선분 AB, 요 변 AB를 수직 이등분선 요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요렇게 수직 이등분선으로 내려왔죠. 자, 그 다음에 요 AC도 수직 이등분선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요 BC도 수직 이등분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러분 여기 교점 보이세요? 요 교점이 바로 뭐가 되더라? 외심이 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외심은 다 중요해요. 다 외워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요것도 그러니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외심이 갖는 성질 뭐냐? 자,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소리예요. 자, 왜냐면 자, 선생님이 요거 잠깐 지울게요, 여러분. 헷갈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요 파란색 선들의 길이가 같다라는 소리인데 왜일까? 지금 가만 보세요, 여러분. 요 파란색 선은 가만 보면 요 외접원, 요 원의 뭐의 길이가 돼요? 지금 중심에서 꼭지점이니까 그쵸? 반지름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원 같은 경우는 반지름의 길이가 다 같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요 AO, BO, OC의 길이가 다 같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외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자, 됐나요? 그럼 다시 한 번만 빠르게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삼각형 세 꼭지점 위에 이렇게 원이 있다면 얘는 외접원. 그래서 그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하고 굳이 원이 있지 않아도 우리는 삼각형의 외심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삼각형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외심은 가장 중요한 성질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거죠. 왜? 이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곧 원의 뭐의 길이였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였기 때문이다 라는 소리예요. 됐나요, 여러분?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요,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고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요. 조금 그림이 흐릿한가? 자, 이렇게 외심의 두 가지 우리가 성질을 또 선생님이 가지고 왔어요. 일단 여러분, 요 O 같은 경우에는 외심이라고 아시면 돼요. 요 점 O 같은 경우는 외심이에요, 여러분. 자, 외심이라고 이제 보시고,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성질. 우리가 이렇게 외심에서 세 꼭지점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 각각 걸러걸러 각 하나, 각 하나, 각 하나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 보이세요? 걸러걸러 각 하나 갖고 와서 더한다면 몇 도가 되겠더라? 90도가 되겠더라? 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을까? 이유가 있겠죠. 자, 이유는 무엇이냐?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외심의 성질에서 뭘 배웠죠? 그렇죠.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뭐하다라고 배웠어요? 같다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얘가 외심이니까 당연히 요 AO랑 OB랑 요 OC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지금 안에 있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 세 개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양 끝각의 크기가 다 같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될 거고요? X가 될 거고 여기는 Y, 여기는 Z가 되겠죠. 그럼 가만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삼각형 세 내각의 합이 180도인데 각각 X, Y, Z가 몇 개씩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두 개씩 있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80도가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X, Y, Z 하나씩 더하면 몇 도가 되겠더라? 90도가 되겠더라 라는 게 나와주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유도 아셔야 되는데 어쨌든 첫 번째 외심 걸러 하나씩 더해주면 몇 도가 되겠더라? 90도가 되겠더라 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성질을 보면은요, 얘가 외심일 때 여기 지금 요 A랑 여기 요쪽이랑 몇 배 차이가 나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2배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결론부터 이렇게 얘가 A라면 얘는 2A가 될 건데 그런지 왠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자,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이 일단 이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우와! 자, 이렇게. 자, 일직선으로 이렇게 외심으로 해가지고 쭉 내렸다고 봤을 때 여러분, 자,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조금 더 밝아야 되거든요. 자, 볼게요, 여러분. 일단 선생님이 얘를 X라고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당연히 지금 여기도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X가 되는 걸 알 수 있었죠? 요 성질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 볼게요, 여러분. 요쪽만 볼게요, 여기만. 자, 우리가 지금 요 삼각형 보이시나요? 삼각형에서 얘는 외곽이 되는 거죠. 그럼 요 보라색 부분 같은 경우는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요 보라색 요만큼만은 지금 몇 X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쵸? 2X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됐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빨강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그럼 내가 여기를 Y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도 당연히 Y가 되겠죠. 왜?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자, 그럼 당연히 이쪽 부분, 이쪽 각은 당연히 몇 Y가 되겠어요? 이쪽의 외곽이니까, 그렇죠.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기 때문에 여기는 2Y가 되겠죠. 보이세요, 그러면?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각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X랑 Y랑 하나씩 더한 게 됐었다면 각 BOC 얘 같은 경우는 2X랑 2Y 되겠죠. 그러니까 몇 배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배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이유로써 아하, 그러니까 결론은 얘가 외심일 때 꼭지각하고 이 외심하고 이루는 각은 서로 몇 배 차이가 나더라? 2배 차이가 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번에는 알아두어야 되는 게 바로 외심의 위치예요. 자, 여러분 삼각형에 따라서 외심의 위치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자, 요 세 가지 한번 볼게요. 우리는 삼각형을 크게, 그쵸?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요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중요한 건 직각삼각형이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예각삼각형 같은 경우는 외심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삼각형 내부에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삼각형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둔각삼각형 같은 경우는 지금 외심이 여기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둔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의 외부, 바깥에 있어요.
자, 얘는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사실 요 예각삼각형하고 둔각삼각형에 대한 문제보다 직각삼각형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왜냐면 직각삼각형에서는 외심이 어디 있느냐? 바로 빗변의 중점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직각삼각형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 직각, 빗변은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직각하고 마주보고 있는 대변, 여기가 빗변이 되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요 빗변의 중점이 돼요. 이게 바로 직각삼각형의 외심의 위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외심의 성질에서 뭘 배웠죠? 외심이 갖는 성질. 그쵸?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당연히 중점이니까 또 같을 거지만 어쨌든 요렇게 해서 이 거리가 다 어떻다라는 거,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 직각삼각형은 어디에 위치하더라? 외심이 빗변의 중점에 위치하더라. 그래서 이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 여기의 거리가 다 같겠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 외심에 대한 개념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외심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외심에 관해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기본 문제를 살펴보면서 오늘 배운 개념 완전히 한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아래 그림에서 점 O가 삼각형 ABC에 모일 때 외심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하라고 했어요. 자, 볼게요, 여러분. 자, 1번. 삼각형 ODB. 어딥니까, 여러분? 지금 요거죠. ODB. 요거랑, 그 다음에 삼각형 OEB. 여기네요. 요거랑 지금 두 개가 합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직각이고 빗변의 길이는 공통이기 때문에 RH까지는 들어왔지만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X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사실 어디서 나오는 성질이냐면 외심이 아니고 내심에서 나오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내심이라 한다면 얘는 맞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죠. 외심이랑 내심이랑 완벽하게 구분지어서 외워야 한다고요. 됐나요? 자, 어쨌든 얘는 외심에 있어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안 된다. 자, 내심에서는 왜 되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번. 요거 헷갈리니까 지우고 OA랑 OC랑 길이가 같다. 요거랑 같다라는 건데 당연하죠. 왜냐면 외심의 가장 큰 성질, 바로 외심에서는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OB도 같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맞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D 여기랑 그 다음에 AF 여기랑 같다라는 건데 여러분 얘도 아니에요. 자, 얘가 맞으려면 AD랑 어디랑 같다라고 나와야 되냐면 바로 DB랑 같다라고 나와야 돼요. 자, 왜냐면 우리는 삼각형의 외심 같은 경우에는 그쵸,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랑 같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맞으면 AD랑 DB랑 같다라고 나왔어야 맞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지워보고요. 자, 각 DAO 여기네요. 그 다음에 각 FAO 여기네요. 요거 두 개 같다라는 거 증거 없었어요. 외심에서는. 이건 내심의 성질이에요. 잠깐 예습을 하자면. 자, 어쨌든 그래서 외심에서는 요거 2번만 맞겠더라라는 거. 요렇게 여러분들 굉장히 세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질을 알고 있지 않으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 읽어볼까요? 자, 다음 중 외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외심은 반드시 삼각형 내부에 있다.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이거 바로 자, 삼각형 내부에 있는 거는 무슨 삼각형만이었어요, 여러분? 예각 삼각형만이었잖아요. 직각 삼각형 같은 경우는 빗변의 중점, 둔각 삼각형 같은 경우는 삼각형 외부에 있다라고 배웠죠. 자, 그럼 답은 1번 나오네요, 여러분. 자, 옳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2번부터 5번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이건 당연히 맞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번. 예각삼각형의 외심은 삼각형 내부에 있다. 이거 맞고요. 그 다음 4번.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거 맞죠? 외심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었고요. 5번.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다. 이거 맞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삼각형 ABC에서 다음의 각의 경우 x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P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삼각형 ABC의 외심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 x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얘가 외심이죠. 외심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기 때문에 당연히 얘랑 같겠죠. 자, 그럼 요 25도는 페이크네요. 자, 그래서 바로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x는 그대로 몇 도? 30도가 될 거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너무나 쉬운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 자, 문제 읽어볼까요? 아래 그림에서 점 5는 직각삼각형의 외심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아하, 굉장히 중요하죠? 무슨 삼각형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BO가 5cm일 때 AC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직각삼각형의 외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에 있다라고 했죠? 빗변의 중점에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빗변의 중점으로서 자, 외심의 성질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뭐하다? 같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랑 다 길이가 같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되는 거고 5가 되는 거고 여기도 뭐가 되더라? 5가 되더라. 그래서 AC의 길이는 몇 cm가 되더라? 10cm가 되더라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여러분 이 문제들은 굉장히 기본 문제거든요. 근데 이 기본을 바탕으로 응용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외심에 대한 개념 강의였고요. 자, 어떠신가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내심에 대해서도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꼭 복습해 오시고요, 여러분. 자,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